반갑습니다. 오늘은 지금 8일째 계속되고 있는 미국 이란 전쟁 흥막 그리고 우리의 생존 전략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립시다. 중동발 전운이 지금 전 세계를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한 지 8일째입니다. 처음 트럼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일주일 만에 승리할 수 있다라고 호언장담했는데요. 그 장담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 한 달 정도로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국제 유가는 그야말로 폭발하고 있습니다. WTI, 서부 텍사스 중진유라고 합니다. 일주일 만에 무려 36%가 치솟았습니다. 배럴당 90달러 돌파했고요. 일각에서는 200달러 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단순히 전쟁 뉴스를 전하는 것을 넘어서 도대체 왜 이 전쟁이 시작됐는지, 그 뒤에 숨은 진짜 이유, 전망,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경제에 닥친 위기를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제목을 저는 사자의 혓바닥을 문 자라 이렇게 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트럼프 스스로도 AI로 합성을 했죠. 사자로 자기를. 그리고 오바마 부부를 까만색 원숭이로 AI 합성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자의 포효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자의 혀를 문 자라 이렇게 한번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하고 묻죠. 트럼프는 왜 이 시점에 이란을 때렸는가? 지금 트럼프는 국내외적으로 굉장히 코너에 몰려 있죠. 대표적으로 성, 섹스 스캔들, 앱스타인 리스트에 부인과 본인이 올라와 있다. 그리고 사진이 수천 장, 수백 장, 추측입니다만은 이런 얘기들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덮기 위한 것. 그리고 온 11월 중간선거에서 패배를 하지 않으려는 몸부림. 그리고 미국 연방대법원 관세를 전쟁 상황, 전시 상황이라고 하면서 부과한 게 위헌이다. 이런 판결. 그리고 러시아나 중국과의 관계도 평탄치 않고요. 그래서 이 사자의 오만함이 현재의 자신을 둘러싼 국내외 리스크를 딴 데로 돌리려는 그런 숨은 의도, 그리고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역시 지금 탄핵 직전입니다. 이 두 사람, 위기에 몰린 두 남자가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트럼프는 약간 쇼잉이 심한 인성이다. 지금 1년 좀 넘는 시기에 8차례 침략 전쟁을 했습니다. 이 전쟁 광이죠, 완전히. 압도적 공군력으로, 해군력으로 단번에 제압할 수 있다. 이런 오만함이 깔려 있다는 분석입니다. 트럼프는 베네수엘라 때처럼 이란도 이거 일주일이면 무너질 줄 알았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배후에는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 강력한 로비 백악관 내 유대인 인맥들의 입김이 작용한 거 아닌가. 그리고 두 코너에 몰린 인물들의 이해관계 이런 것들이라고 분석들이 됩니다. 근데 상황이 꼬였어요. 이란은 베네수엘라와는 차원이 다르죠. 중동의 최강자 아닙니까? 단순히 당하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 상황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사자가 자라를 물었는데 그 자라가 사자의 혓바닥을 꽉 물고 내놓지 않습니다. 한 입에 삼키려다가 혀를 물린 꼴입니다. 자라는 절대 한번 물면 놓아주지 않습니다. 잘릴 때까지 아마 놓아주지 않을 겁니다. 이란의 전략은 명확합니다. 나 혼자 죽지 않겠다 이겁니다. 미국과 정면 승부가 안 되니까 전 세계 에너지 공급망의 목줄인 호르무즈 해협을 틀어 막아버렸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대놓고 말합니다. 유가를 200달러까지 끌어올려서 트럼프의 아킬레스건을 끊어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국 국민들이 기름값 때문에 고통받으면, 그리고 미국 주변 미국의 우호적인 세력이 기름값 때문에 피해를 입으면, 또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가 결국은 전쟁을 멈출 수밖에 없다는 계산입니다. 경제 지표를 한번 봅시다.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이번 주 유가 상승폭은 선물거래 역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브렌트유가 27%가 뛰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서부 텍사스 중진유 그 이상 뛰었죠. 36%가 치솟았습니다. 단순히 기름값이 오르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전 세계 원유와 LNG 공급의 25%가 지나는 통로가 막혀버린 겁니다.
단순히 봐서도 공급량의 25%가 지나는 곳이 막혔으니까 25%가 그만큼 공급이 숍 나겠죠. 가격은 25% 이상,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올라갈 겁니다. 이건 단순한 수치일 뿐입니다. 경제는 심리인데 훨씬 더 심각한 일이 벌어질 겁니다. 경제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불확실성입니다. 언제 전쟁이 끝날지 모르니 공급의 25%만 지나지만 그 심리는 훨씬 더 크게 작용할 겁니다. 카타르 에너지 장관이 경고했죠. 호르무즈 봉쇄가 계속되면 세계 경제는 무너져 버릴 것이라 했습니다. 실제로 사우디와 카타르의 에너지 시설들이 드론 공격을 받아서 생산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이란은 미사일에 10분의 1 가격도 안 되는 값싼 드론을 사용해서 주변 산유국들을 괴롭히면서 유가를 인위적으로 폭등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해서 물동량의 25%를 묶는 게 아니라 이란 주변의 친미 국가들의 산유시설을 공격을 해서 생산을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군사전쟁이면서 동시에 처절한 에너지 전쟁입니다. 이 와중에 또 우리 중국 진핑이 형은 독자적으로 이란과 접촉하면서 자기네 배들만 통과시켜달라고 협상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서방 국가들이 혼란에 빠진 틈을 타서 에너지 패권을 쥐려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국가 원수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트럼프가 해군력을 이용해서 호르무즈를 통과하는 선박들에 대해서 호위하겠다고 했는데요. 이거 불가능합니다. 호르무즈의 가장 짧은 폭은 3km밖에 안 됩니다. 그 구간을 미국 항공모함이 호위해서 선박들이 지나가게 막아줄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에 미치는 영향은 뭘까요? 수출길은 막히고 물가는 치솟을 겁니다. 모처럼 코스피가 6천을 넘어서서 급등하고 있었는데 이틀간 급락을 했죠. 그리고 지난 금요일 어찌됐든 안정세를 찾고 있습니다만은 전쟁이 1주, 2주 지속되면 5천선도 다시 깨질 겁니다. 당장 경남 지역 수출 기업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호르무즈의 봉쇄로 사우디, 카타르, 중동으로 갈 물건들이 마당에 쌓여 있습니다. 운임비가 벌써 3배, 5배가 뛰었다고 하고 보험료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국내 휘발유 가격은 이미 1,900원대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직접 담합하지 말라고 경고를 했죠. 왜냐하면 보통 수입 원유가 우리나라 유가에 영향을 끼치는 데는 2주에서 3주가 걸립니다. 근데 이제 8일밖에 안 됐는데 이 원유사 3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공급 가격을 1,650원대로 올려버렸어요. 한 200원 가까이. 그러니까 주유소에서는 1,800원대 후반, 1,900원대까지 올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대통령의 경고 때문에 정유 3사에서 동참하겠다 이런 발표는 했습니다만 참 양아치 새끼들입니다. 우리 정부는 비축 유가가 208일분이 있다고 안심시키고 있습니다만은 전문가들 시각은 조금 다릅니다. 일상적인 경제 활동을 유지하면서 버틸 수 있는 기간은 한두 달밖에 안 된다는 그런 분석도 일부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강력한 메시지를 말씀드린 것처럼 냈죠. 담합과 가격 조작은 중대 범죄다. 그래서 유가 상승을 틈탄 부당 이득에 대해서 엄중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석유 3단체가 유가 완충에 협조하기로 했고요. 또 하나 반가운 소식은 정부가 아랍에미레이트로부터 600만 배럴 원유를 긴급 도입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어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브리핑을 통해서 발표했고요. 그리고 전세기로 우리 국민을 1차 빼왔습니다. 자, 우리 정부는 민생 안정, 에너지 안보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기 위해서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우리나라 한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아랍에미레이트로부터 추가 원유 도입하는 거 이런 정도 말고는 실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또 3월 5일 이란 대사관에서는 또 어떻게 했습니까? 한국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침략에 대해서 침묵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좀 터뜨렸죠. 그리고 주한미군의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빠져나가는 거 아닌가 이스라엘로 이런 것 때문에 우리도 어찌 보면 참전국이다, 이란을 때리고 있다 이렇게 공격하는 뉘앙스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불안하기도 합니다. 자, 결론은
우리는 그럼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끝날까요? 트럼프는 한 달 안에 끝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란의 돕기가 상상 이상입니다. 물론 희망적인 신호도 있습니다. 미국의 벤스 부통령처럼 전쟁 확대를 극도로 꺼리는 온건파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내 여론도 전쟁을 지지하는 여론이 20%밖에 안 됩니다. 2배 이상, 3배 가까이가 전쟁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 여론이 악화되면 트럼프도 결국 출구 전략을 찾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오늘 아침 그래서 무조건 항복해라, 이란의 영공을 전부 장악했다라고 큰소리 쳤습니다만 이란은 콧방귀 끼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국민 여러분 너무 공포에 떨 필요는 없습니다. 다행히 이재명 정부가 발빠른 원유 도입, 시장 관리로 큰 고비는 1차 고비는 넘기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우리가 개입하거나 관여해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극히 제한적입니다. 유가가 $100를 뚫고 $150, 이란이 생각하는 $200 가까이 치솟아버리면 대한민국 경제는 사실상 일시적으로나마 파탄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소비를 좀 줄여야 되고요. 정부는 보다 더 다각화된 수급 대책 마련해야 됩니다. 전쟁은 반드시 끝나죠. 하지만 미국, 이스라엘의 적개심이 왜 주변국,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 우리에게 영향을 끼쳐야 합니까? 왜 전쟁 광들이 벌이는 그 난장판에 전 세계 경제가 흔들리고 국가가 흔들려야 합니까? 트럼프의 소셜미디어, 여기에 많은 항의글도 보내야 합니다. 백악관에도 많은 항의의 이메일을 보내야 합니다. 미 의회에도 전 세계에서 그런 항의 서한을 빗발치게 보내야 합니다. 결국 트럼프 그리고 네타냐후의 저 미친 두 미치광이들, 전쟁광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실은 여론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모처럼 활기를 띠고 있는 경제 상황이 이걸로 인해서 다시 윤석열 때처럼 얼어붙지 않도록 정부에서는 각별히 다양한 대책을 만들어서 국민을 안심시켜 주시고 우리 국민들 역시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를 믿고 불안에 떨지 말고 기름 사재기 이런 거 하시지 마시고 차분하게 추이를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슈파이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